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경찰이 경기 성남에 있는 한글과 컴퓨터 본사와 김상철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회장이 가상화폐 아로하나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이름이 다소 생소한 아로하나 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입니다. 작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무려 1,075배인 53,800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때문에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 회장이 이 아로하나 토큰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 소식은 강창구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이 경기 성남에 있는 한글과 컴퓨터 본사와 김상철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회장이 가상화폐 아로하나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아로하나 토큰은 한글과 컴퓨터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입니다. 이 코인은 지난해 4월 20일 상장 직후 30분 만에 50원에서 53,800원으로 무려 1,075배나 폭등해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아로하나 토큰 실소유주를 김상철 회장으로 하는 이면 계약이 있었고 김 회장이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아로하나 토큰은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인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해당 주식 100%를 담보로 계약했으며 측근과의 통화에서 아로하나 소유는 나라고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글과 컴퓨터 측은 해당 녹취록은 왜곡된 것이고 이면 계약도 무효 계약서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나 아로하나 토큰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4,072명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감소폭은 주춤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감기 환자는 다시 늘면서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혜 기자가 전합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2만 5,431명. 하루 전보다 약 4,000명, 한 주 전보다는 불과 1,500명가량 줄었습니다. 확산세는 8주 연속 줄었지만 최근 들어선 감소폭이 주춤해지는 양상입니다. 어느 정도 그 감소는 정체 상태에 들어와서 그 어느 정도의 등락을 이제 거듭하는 수준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단계 유행 예측도 대체적으로 큰 폭의 감소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수리 모델 분석팀들의 예측 결과들을 보면 2주 뒤 신규 확진자 수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10,000명대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줄을 이뤘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주춤한 사이 독감 환자는 이달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6.2명으로 지난달 말부터 올해 유행 기준 4.9명을 훌쩍 상회하는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유정란 배양 백신에 거부 반응이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던 세포배양 독감 백신 접종 대상자 범위를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넓히는 등 면역력이 약한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독감 의료 대응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국내에서 최근 긴급 사용 승인된 화이자의 BA4, BA5 기반 2가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소독 티슈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손소독 티슈 10개 중 4개꼴로 소독제 성분 함량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손소독 티슈 19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에탄올 등 살균 소독 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습니다. 이들 19개 제품 중 질병 예방, 감염성 바이러스 살균 등 근거가 불분명한 광고를 한 경우나 사용기한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이 소식은 차승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티슈입니다. 코로나19, 메르스, 신종플루 등 최근 유행했던 대규모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모두 근거 없는 홍보 문구입니다. 이런 광고를 하려고 하면 사업자들이 시험 결과라든가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험을 했다든가 그런 근거들이 없었어요. 이 업체는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해당 문구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이 19개 시판 손소독 티슈 제품을 조사해보니 이렇게 질병 예방이나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다는 근거 없는 광고를 한 제품은 4개 중 1개꼴이었습니다. 사용 기한이나 주의사항, 제조업자 주소 등 필수 기재사항이 없는 제품도 19개 중 5개나 됐습니다. 특히 조사 제품 38%는 에탄올 등 살균 소독제 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습니다. 에탄올 함량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소독 효과가 낮고 과다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위생용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며 손소독 티슈를 살 땐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인지 여부와 필수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자 이제 관심은 서울의 다른 재건축도 속도를 낼지 여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가 속속 완화되고 있는데요. 강남 최대 노후 단지인 음마아파트가 추진 시 9년 만에 심의를 통과하면서 목동, 상계동 등 서울의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기대감 속의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재건축 대못이라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이 소식은 최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사업 절차는 남아있지만 사업 추진 20년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음마아파트 재건축은 일단 7부 능선은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700여 가구가 들어설 음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려온 만큼 강남을 넘어 목동, 여의도 등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음마아파트가 전에부터 뭔가 재건축의 중심으로 강남권 부동산들 흐름에 영향을 주기는 했던 정말 핵심이죠, 음마아파트가. 문제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집값은 약세인데다 거래가 얼어붙어 재건축 사업 진행에 좋은 시점이 아니란 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월세가 조금씩 나가는 거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금리도 이렇고.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의지를 확인한 의미는 있다면서도 오래 살았고 앞으로도 살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상에서는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랑 큰 차이가 없어요. 독도 분양이라고 해서 그 수익의 상당수가 일반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아울러 재건축 대못이라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신속한 손질이 이뤄져야 정부가 계획한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이르면 올해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도 거론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당대회 개막연설에서 대만 통일 의지를 강조한 점을 들어 길데이 총장은 지난 20년간 중국인들은 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더 빨리 실행에 옮겼다며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진영 기자가 전합니다.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이
이르면 올해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So when we talk about the 2027 window, in my mind, that has to be a 2022 window or potentially a 2023 window. I can't rule that out.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이 거론한 2027년 창문은 작년 필립 데이비슨 당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중국이 6년 이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상원 청문회에서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통일에 나서는 시나리오의 가동 예상 시기를 훨씬 앞당긴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대만 통일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길데이 총장은 지난 20년간 중국인들은 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더 빨리 실행에 옮겼다면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27년은 시 주석의 3연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 해이자 중국군 창건 100주년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진영입니다.